네. 자, 여러분, 그 HLB에 대해서 말이에요. 디스성 기사가 하나 출연을 했어요. 네, 이게 똑같은 기사다 하더라도 아다르고 어다른 겁니다. 근데 제목을 말해요. 네, 디스성 기사로 단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제이모 인터넷 사이트 뉴스에서 이 기사가 좀 실렸는데 타이틀을 말이죠. 단독이라고 하면서 타이틀을 붙였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요거 왜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독도 아니고요. 이미 HLB 블로그를 통해서 공지가 됐던 부분을 지네들이 새롭게 입수한 것처럼 기사를 썼고, 네, 그리고 제목을 말해요. 아주 그 디스성 기사로 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철저하게 좀 해명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그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금감원에서 팔을 걷어붙여 가지고요. 신한투자라든가 이 JP모간 이런 데 있죠. 네, 얘네들 이제 전수조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공매도 세력들이 주로 이용을 했던 그 창구가 어느 정도 그 구속을 좀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뭐 이 그 조사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여러 가지 그 중요한 건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꼭 경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미에는 제가 영상 후반부에는 매집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그 좋은 일에는 마가 많이 낀다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시세가 계속 날아가니까 별의별 기사들이 많아요. 네, 이거는요, 말하자면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클릭을 많이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선정성 기사나 뭐 디스성 기사 이런 것들을 그 인터넷 뉴스 상에서 이제 많이 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HLB 말이죠. 그 기사를 한번 여러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 무슨 기사인지 한번 살펴보죠. 네, 이렇게 나왔죠. HLB가 메자닌을 연쇄 발행했다. 뭐 지난번에 600억 발행을 해서 맞긴 맞아요. 근데 제목을 이렇게 자극적으로 쓸 필요가 있나요? 1,500억을 또 찍는다. 찍다니. 뭐 발행을 한다는 말도 있는데 왜 찍어요? 찍기는. 이렇게 좀 선정성 있는 제목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감은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여러분 그 블로그에서도 그 부분이 이제 분명히 나왔단 말이에요. 네, 블로그에서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HLB 공식 블로그를 보시면 이미 지난 3월 4일에 블로그를 통해서 17시 4분에 공지가 나왔다고 봐야죠. 블로그니까. HLB의 그룹 공식 블로그니까. 여기 보시면 자금 조달 추진한다. 600억. 네, 요거 이제 나왔고요. 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이번에 그 지난번에 600억 그 CB 발행에 참여를 못한 그 기관 투자자들이 있어요. 참여하려고 했었는데 1차 자금 조달에 참여하지 못해서 2차 자금 조달 추진을 문구를 잘 보세요, 여러분. 요청이거든요, 요청. 그죠? 요청입니다. 이거 HLB가 막 발행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관 투자가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아쉬운 사람들이 요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의 뉘앙스를 풍겨줘야 돼요. 기사를 이번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쓰려고 했다면,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것도 나오잖아. 그래서 1차 자금 조달을 진행했고 대형 투자 기관 및 일부 국내 투자 기관과도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받아서 그 요청에 응해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난번에 1차 600억 정도 시비 발행을 했을 때 대한민국의 그 5대 큰손 개인하고요. 국내 유수의 기관 투자가들이 참여를 했죠.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그냥 일반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 어떤 그 잡주들의 그 시비 발행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죠. 그죠? 네. 그런 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을 일전에 드렸지만은 여기에는 사실 그 안 나와 있지만 예전에 제가 기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해외 쪽에 그 자금이 신약 승인이 들어오면은 막바로 지금 현재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 그 기사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싱가포르 펀드 잘 아시죠? 요거 제가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사우디 국부 펀드까지도 지금 현재
아마도 그 입맛을 다시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런 쪽에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쪽에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 이제 그리고 HLB 공지사항에 공지가 또 하나 나온 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게 3월 18일 장 끝나기 바로 전에 15시 1분에 나온 그 빠른 HLB의 공지입니다. 금일 한 언론사의 당사 자금 조달에 대한 단독 기사 관련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나왔죠. 네. 잘 모르겠다. 네, 이미 얘기한 걸 가지고 왜 단독이라고 하고 왜 그런 단독이란 글을 달고 디스성 제목을 썼는지 잘 모르겠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공지가 나왔고요. 신약 허가 후에 추가 자금 조달을 한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차 기관 투자가 원하는 기관 투자가들의 CB 발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중에 해주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3차로 해외 쪽에 유수한 그 국부 펀드 같은데, 네, 이런 쪽에 자금 집행도 나중에 자금 그 쏘는 것도 나중에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좋은 조건에서 빅 펀드와 진행될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사리 잡탕 펀드하고 안 하고 빅 펀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싱가포르 국부 펀드 테마색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죠? 네, 이쪽이나 사우디 국부 펀드 이런 쪽에서 들어올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공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HLB의 공지로 나왔다는 부분, 네,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을 잘 생각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나온 기사는요, 괜히 이제 관심을 끌기 위한 정도의 그런 기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목을 좀 제대로 달아야죠. 네, 긍정적으로 달아야 됩니다. 그죠? 네,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극건의 영향을 받아서 뭐 내렸다, 약간 내렸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자, 그런 어떤 해프닝이 좀 있었던 부분을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시간의 단일가 이런 거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거래도 안 되는 시장 아무런 소용이 없고요. 자, 근데 사실 HLB가 좀 주춤한 원인은 뭡니까, 사실? 뭐 물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좋게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여러분 이 2차 전지 섹터가 좀 반등 들어오는 게 좀 있었고요. 그죠? 그런 건들하고 이제 리튬주가 좀 반등 들어오는 게 좀 있고, 많이 내렸다가 이런 요동을 주는 정도 단계예요. 지금 2차 전지 섹터 이런 경우는. 그죠? 좀 치고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아직 극소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2차 전지 섹터나 이런 쪽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등락 과정이 대부분이고, 올라오는 것은 아직 극소수고, 이게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섹터가 바닥을 만들고 쭉 올라오는 흐름은 아직 성급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 타 섹터, 이런 섹터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질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이게 시장의 주도는 HLB라고 하는 것이 이 차트에서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이런 게 주도주 아닙니까? 이런 게 주도 섹터거든. 아직 주도 섹터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수급 동향으로 보면 개인들이 좀 들어왔는데, 이 개인들이 들어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이게 순매수를 연속해서 들어오는 흐름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에 100만 주 이상씩 며칠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와야 그게 개인들이 순매수 들어오는 거야. 지금은 단타 매매 정도 하려고 들어오는 겁니다. 외인들이 그리고 이게 파는 게 아니야.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급적으로 볼 때 공매권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이 공매권을 한번 보시면 HLB가 347만 주 정도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뭐 한 331만 주 이렇게 줄었다가 약간 또 늘었어요. 시장 조성이란 미명하에 공매를 또 약간 또 때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은 늘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공매는 계속 내려가면서 급감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의 공매 잔고로 볼 때 목표가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걸 그 산술적으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목표가도 말씀을 좀 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런 공매도 건이 철퇴를 맞게 됐어요. 그죠? 네, 여기 보시다시피 이 기사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사 전수 조사를 금융감독원이 한다. 네,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서 일단 초점을 맞출 것은 DMA를 통한 HFT, High Frequency Trading,
네, 요거를 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금감원에서 조사에 착수한다. 이렇게 기사가 났죠. 네. 신한증권 등 관련 증권사에 대한 의혹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만큼 거래량이 많은 것부터 전반적인 조사를 신속히 실시할 예정. 이 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DMA 선을 이용을 해서 HFT를 이용해서 장난질 치는 걸 잡겠다는 거죠. 주로 이제 신한투자증권이나 뭐 JP모간 이런 애들이 주로 이제 집중적으로 아마 조사 타켓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러면서 이제 공매도권의 비리가 밝혀지기를 우리는 바라고요. 용두사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도 공매 세력을 꼼짝달짝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될 수 있고, 최근에 뭐 주가 상승해 가지고 아마 공매 세력들 많이 이제 어려울 텐데 이번 전수조사로 아마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상당히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하튼 이런 건의 모멘텀이 이제 오늘 있었다. 이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디스성 기사는 우리가 신경 쓰지 말자. 그리고 HLB 측에서 이 해명을 상당히 빠르게 하고 있잖아요. 주가 관리의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다. 그죠?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2차 기관 투자자들이 원하는 그 자금 투여는 HLB 측에서 주도권을 쥐고 앞으로 이제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HLB가 주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3차로는 싱가포르 국부 펀드 테마섹이나 사우디 국부 펀드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블로그를 통해서 회사 블로그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전수조사하는 건 좋은데 용두삼이 되지 않고 철저하게 발본색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공매 잔고는 아직도 347만 주씩이나 대포할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좋은 거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전에 제가 시총글에서 얼마까지 뻗어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공매 잔고로 봐서 뭐 잘 아실 거고요. 네,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HLB는 결국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은 이 3봉으로 무너져야 진짜 무너지는 겁니다. 예? 3봉 기억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여하튼 근데 이런 디스성 기사가 나왔음에도 결코 크게 흔들리지 않은 게 좋았고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런 기사가 나와서 크게 흔들리거나 또는 어떤 악재성 재료가 나오면서 여러분을 흔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으시려면 저한테 문자를 지속적으로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미리미리 받아야 이런 건에 대한 대비가 가능합니다. HLB라고 꼭 문자를 주셔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고요. 우리가 HLB의 중장기 상승은 계속 될 것으로 보지만 여러 가지 이런 디스성 기사나 태클이 많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방지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시려면 문자를 보내셔서 정보를 받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제가 돈 내고 보는 그 유료 정보 같은 경우도 그냥 무조건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거기서 선별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증권사 짬밥을 많이 먹은 제가 증권사 고급 지인 정보권도 이게 뭐 다 들어오는 거 다 드릴 수는 없어요. 그 중에서 뭐 아닌 거 있고 긴 거 있죠. 좀 맞는 것만 드려야죠. 이렇게 선별을 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그 점 꼭 참조를 하시고요. 매매 사인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급등주 추천주도 간헐적으로 자꾸 드린다는 거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 무료로 한번 받아보시는 거 좋습니다. HLB라고 문자를 주시고요. 여러분들 하여튼 응원 문자 좀 많이 주시는데 좀 많이 주세요. 많이 주실수록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질 좋은 영상을 찍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 응원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그 매집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 잘 들으시고 대박내는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매집주 지금부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집주라 하면 우리가 모아가는 거예요. 모아가서 결국 크게 터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매수하려고 하면 안 되고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매수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번에 제가 선정한 이 매집주는요, 주가 자체가 너무 비싸지도 않고요, 너무 싸지도 않은 적절한 가격선입니다. 네, 주가는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사이의 종목이에요. 그리고 목표 가격이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너무 허황된 목표가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네, 적정하게 그 기업 가치에 맞게끔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 3더블, 그러니까 한 300% 정도 목표가를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매집주니까 뭐 하루 이틀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한 달 내지 3달 목표로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빠르면 뭐 한 달 내에 바로 승부가 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조금 늦으면 3개월 정도 후에 승부가 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특징,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게 뭐 길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뭐 짧게 요점을 제가 드린다고 한다면, 요즘 뭐 밸류 프로그램 뭐 잘 아시죠? 뭐 그런 건과 더불어서 이 저평가주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저평가고 기업 내용이 부실하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나 주주 환원도 없는 그런 종목들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이 좋고 배당도 좀 높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PBR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낮은 종목, 이게 진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올라갈 여력이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종목을 제가 찾았어요. 저평가 종목이면서 주주 환원 의지가 있고 또 주주 환원을 실시하고 있고 해마다 고배당이 확실하고 이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매출하고 이익도 안정성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 매출하고 이익이 들쭉날쭉하다면 의미가 없어요. 잠깐 저평가됐다가 매출 이익도 안 좋을 때 뭐 일단 저평가 해소되면 그 아무런 의미도 없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잠깐 제가 그 차트를 보여드리면은요. 제가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트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진짜 구미에 맞는 종목인지 요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요거죠. 매집주입니다. 매집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일봉 차트나 월봉 차트는 아니고요. 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최근에 불붙기 시작했어요. 밸류 프로그램 건으로 좀 불붙기 시작해서 또 많이 올랐다면 문제가 되지만은 많이 오르지 않은 그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 5주, 20주, 60주도 수렴을 하면서 정배열 패턴으로 주봉이 이제 시작되는 패턴이다. 그죠? 그래서 아마 주가는 새 역사를 지속해서 쓸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요 종목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ROE 같은 경우는 20 내지 30% 정도예요. 여러분, 이 ROE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ROE 같은 경우가 30%대 정도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PBR 같은 경우가 대개 한 3배수까지 적정 주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ROE가 30%라고 한다면 그 자산 가치가 만일 10,000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30,000원 선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되게 기본적으로 ROE와 PBR과의 관계입니다.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아시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PBR이 물론 이제 0.45 내지 0.9배수에 속한 종목일 때 이 배당이 없으면 이건 주주 환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배당하고 같이 봐야 돼요. 배당하고 자기 자본 수익률하고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 꼭 생각하셔야 되겠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추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퍼 배수 자체도 3 내지 7배 범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익성 면에서도 또 가치적인 면에서도 이익성 면에서도 모두가 좋은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배당 그렇죠. 주주 환원 의지 있죠. 매출과 이익 안정성이 있죠. ROE 좋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종목은 꼭 같이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시고 그런 매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매집주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밑에 전화번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돼요.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번호로 매집 간단하죠? 여러분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종목 말씀을 바로 드릴 것이고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거냐 이런 것들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거예요. 추천만 해가지고
내팽겨쳐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도를 끝까지 할 때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네,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